안녕하세요. 라탄유아 신랑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라탄 공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헤매지 않고 쉽게 라탄 공예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라탄 관련된 재료와 부자재, 도구들을 팔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몇 가지 있는데, 만들기 하는데 라탄이 계속 부러져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라탄이 부러진 이유는 이 라탄을 공예를 하기 전에 물에 불려줘야 되는데 이 불리지 않고 라탄 만들기를 그냥 한 거예요. 당연히 이거 부러집니다. 이게 건조되어 있는 라탄은 쉽게 부러지고, 이게 꺾으면 이런 식으로 부러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부러집니다. 라탄 공예를 할 줄 아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접해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또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헤매지 않도록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리는 만들기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께서 날때와 사리때를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라탄 공예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라탄 공예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탄 공예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재료, 부자재, 그리고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리때와 날때라는 용어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직접 작품을 만들어 가면서 가장 기초적인 막엽기와 그리고 마무리 기법인 상, 하, 엮어 마무르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탄 만들기, 이게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시다시피 작품을 보시면은 재료는 간단합니다. 라탄 한심, 여기 동글동글한 부분, 그리고 이 바닥, 이건 자작나무 합판입니다. 이 두 가지 재료로 연필꽂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재료가 어떤 거냐면은, 이것이 라탄 한심입니다. 라탄 한심이 뭔지 생소할 텐데요. 당연히 처음 들어보니 생소하겠죠? 라탄이라는 용어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쪽의 열대기후에서 자생하는 이 등나무, 이 등나무를 영어로 라탄이라고 합니다. R-A-T-T-A-N, 라탄. 이 등나무를, 이 두꺼운 등나무를 공예용으로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얇고 동글동글하게 뽑아내서 만든 게 바로 이 라탄 한심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얇고 동글동글한 모습인 거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동글동글하죠. 이 동글동글하게 고춧가락처럼 뽑았기 때문에 둥글 환자를 써서 라탄 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등나무 동글동글한 심이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라탄의 기본적인 성질이 어떤 게 있냐면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등나무는 다공질의 식물입니다. 다공질이란 말의 의미는 라탄 나무 안쪽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 수많은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잘 흡수를 하고, 물을 흡수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잘 휘어집니다. 그 휘어지고 유연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라탄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잘 보이죠? 등나무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물이 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그 구멍으로 물을 흡수해서 등나무가 굉장히 물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소성이 생겨서 쉽게 휘어지고, 우리가 이제 공예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다공질 다시 보여드렸고요. 갑자기 이게 딱 떠오르는 스토리가 이제 생각이 좀 났는데, 이게 등나무 성질에 관한 재미난 스토리가 있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작품을 보면은 되게 단단하고 형태가 쫙 잡혀있죠. 그러면서 되게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걸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바구니도 만들 수 있고, 연필꽂이, 지금같이 이런 분무기 껍데기, 모든 우리 생활용품들을 만들 수 있고요. 가방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게 합판입니다. 바닥판이죠. 이 작품을 보시면은 몸통 부분은 라탄이고, 이 바닥은 자작나무 합판을 썼어요. 그 합판을 쓴 이유가, 라탄 공예를 할 때 이 바닥을 라탄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라탄으로 만들게 되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하기에는 이 바닥을 합판으로 쓰는 게 굉장히 쉽고 편리해요.
그래서 합판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품이 예뻐야 됩니다. 근데 이 자작나무의 이 질감과 이 빛깔이 이 라탄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합판을 자작나무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바닥판을 자작나무로 쓰는 이유가 첫 번째, 만들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라탄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라탄과 바닥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라탄 공예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 가위, 줄자, 분무기, 그 다음에 송곳입니다. 가위는 그 라탄 한심을 재단할 때 잘라야겠죠? 잘라야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하기 위해서 줄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라탄을 물에 불려서 만들기를 하는데, 만드는 도중에 라탄이 건조하게 됩니다. 네, 그 건조함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촥촥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서 습기를 보충해 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송곳은 마무리를 할 때 심과 심 사이에 심을 꽂아서 마무리를 해요. 그 심을 벌리기 위한 용도로 송곳을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라탄 재료 그리고 도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라탄 공예를 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 날대와 사리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탄 재료를 판매하는 일을 5년 동안 해왔는데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날대와 사리대가 뭔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건 당연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간의 공통적인 용어를 모르면은 일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 회사에 갔는데 부장님이 엑셀 파일 정리해와 이러는데 엑셀이 뭐죠? 이러면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공예를 할 때, 라탄 공예를 할 때 날대와 사리대를 모르면은 그 영상을 볼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날대와 사리대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환심입니다. 네, 이 각각의 심들이 라탄 환심이고요. 이 환심에서 우리가 일부를 뽑아서 날대로 쓰고요. 또 그 환심에서 또 일부를 뽑아서 사리대로 씁니다. 환심이 더 큰 개념이고요. 그 아래 날대와 사리대가 있습니다. 날대는 이 작품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날대라고 해요. 이 작품의 뼈대 또는 기둥이 되는 부분이 날대입니다. 그리고 그 날대와 날대, 이 날대와 날대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사리대라고 해요. 뼈와 뼈 사이에 살로 메꿔주는 거죠. 날대와 날대 사이를 엮어가면서 메꿔지는 부분을 사리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환심에서 날대와 사리대를 골라서 쓰는데 어떤 거는 날대가 되고 어떤 건 사리대가 될 텐데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이 라탄 재료라는 게 공장에서 만드는 플라스틱 제품이 아닙니다. 공장제가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은 식물이죠. 식물에서 뽑아낸 제품이에요. 이 등나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나무를 기계에 집어넣어서 국숫가루처럼 쭉 뽑아내는 거예요. 70억 전 세계 인구가 다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나무도 이 등나무 하나하나마다 성질이 조금씩 달라요. 다 똑같은 등나무 아닙니다. 천연재료의 특성상 이 날대 심 하나하나가 제각각 미묘한 성질의 차이가 있어요. 이 심들이 심 중에서 어떤 거는 더 단단하고 더 탄성이 좋고 질기고요. 어떤 거는 좀 부드럽습니다. 그 단단하고 탄성이 강한 애들을 여기 날대로 쓰고, 단단한 애들을 기둥으로 쓰는 거예요. 곱고 단단한 애들을 기둥으로 쓰고, 부드럽고 유연한 애들을 사리대로 쓰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용어 정리였습니다.